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집을 최소 1회 이상은 사고 팔고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에 반해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생애 처음 주택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많고요.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일단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구입을 하실 때 뭘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평형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요 밑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할게요. 어떤 분들 중에는 집을 보는데 옷을 사듯이 쇼핑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혼식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이때부터 보통 집을 보러 많이 다니시던데요.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취득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계속 보다 나면 집을 보는 눈이 자꾸 높아집니다. 눈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내 눈은 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본금은 4억밖에 안 되는데 6개월 동안 보면서 나도 모르게 키워진 이 눈높이는 5억, 6억까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구입할 수가 없는 사태까지 가버려요. 왜냐하면 내 돈에 맞춰서 가니까 내 눈에 반도 안 차고 내 마음에 드는 집을 가려고 하니까 턱없이 돈은 부족하고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집은 사야 되겠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집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분양가가 그때 2억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5억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현재 내가 집을 사러 왔는데 8년 전의 가격이다. 10년 전의 가격이다. 과거의 사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집을 구입하실 때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 동네 최근 3개월 정도 실거래 사례만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제반되는 사항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구입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집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하고 달라서 맞벌이를 거의 다 하시잖아요. 두 분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남편분보다는 아내분 직장과 가까운 쪽에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아내분이 가사일을 분담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출산까지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아내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먼저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직장하고 조금 멀어도 신축 위주로 갈 거야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 나는 신축보다는 내 직장하고 일단 거리가 가까운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매매가 잘 되는 쪽으로 나는 갈 거야 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집을 최소 1회 이상은 사고 팔고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에 반해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 지역이잖아요. 지역 특성상 거주보다는 투자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규로 아파트를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투자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내 생에 집을 처음 주택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많고요.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일단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집을 구입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단순히
거주 목적인지 아니면은 투자 목적인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구분을 지으시고요. 거주 목적이면 거주의 목적에 부합한 집을 고르시는데 직장과의 거리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퇴근해서 왔을 때 내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지 주변의 여건이 시끄러운지 아닌지 이런 걸 따져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실제 분양 평수가 22평형에서 25평형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 평형대에 거주하시는 연령대가 세종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결혼 전 미혼인 분들부터 시작해서 부부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한 2, 3학년 길게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살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면 이 연령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첫째 엄마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가 얼마만큼 가까운지, 얘가 도보로 걸어갔을 때 어느 정도 거리인지, 또 길을 건너야 되는지, 찻길이 학교까지 몇 개를 건너가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갈 때 학원에서 차량 픽업을 해주는지 아니면 아이가 직접 학원까지 걸어가야 되는 건지 동선을 일일이 다 따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대의 경우에는 두 번째가 학원과의 위치, 세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안에 오락실이 있다든지 게임방이 있다든지 술집이 있다든지 아이들한테 유해하다 생각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3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30, 40대 연령대들은 자제분들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고등학생 자제분을 데리고 있으니까 학교는 거리가 있으면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충분히 20, 30분 가능한 거리에 있어도 무방하지만은 가장 첫 번째가 학군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디인가 가장 먼저 따질 것 같고요. 중학생들도 대학 진학률이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인가 따져보고 그 학교 가까운 쪽으로 가시길 원하시겠죠. 84제곱미터는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될 게 학교와의 접근성보다는 학원과의 접근성, 흔히 말하는 1급지 학원, 어느 동네에 가장 많으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